재취업 성공인 줄 알았는데 빚더미. 빚더미.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요? 날벼락이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 네. 그 65세의 A 할아버지는요,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주로 무거운 전선을 나르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인 할아버지한테 일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일감이 줄더니 어느 순간 일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생계를 수단이지. 이어가는 수단인데 일감이 끊겼다는 거는 생계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그치.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버티긴 했지만 아내와 아들 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인 집세 내기도 버거웠는데요. 특히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난치병이 있었으면 집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버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끊겼을 때는 생계가 완전히 뭐 다 바로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백방으로 일자리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고령의 노인을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본 광고는 뭘까요? 화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와, 월 수입이 400에서 500만 원. 나이 제한 없음. 솔깃한데요. 나이 제한 없음이 먼저 일단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내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 현실성이 없어 보이면서도 저기서 있잖아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 벌지? 뭐 이런 나이 생각. 제한 없음이라는 게 얼마나 솔깃하냐면 저희도 이제 50이잖아요, 이제 그럼요. 곧.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 후배들 30대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있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관리를 그리고 잘하게 되거든. 위축되잖아. 위축되지. 네. 근데 나이 제한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로 그 희망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이 번쩍 뜰만 하겠죠. 예. 그 해당 광고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급 수입 택배를 알선해주는 업체에서 낸 광고였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는 광고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 나이를 얘기했는데 예. 업체에서는 바로 면접을 부탁했답니다. 오. 그러면 뭐 이건 일이 일사천리인 거죠. 그치. 이건 뭐 예.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예. 할아버지는 다음 날 면접을 봤는데요.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초보는 하루 5kg 미만짜리 물건을 70개에서 150개 정도 배달하면 되고 예? 일은 오후 5시에서 6시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으실 이렇게 것 같아. 몸 쓰는 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밤늦게까지 하면 자신의 체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뭘까요? 뭐 무슨 문제가 예.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문제는 차였습니다. 차요? 택배를 할 때 1순위로 필요한 게 뭐죠? 차에 실어야죠. 네. 그렇죠. 네. 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차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택배를 하려면 개인 트럭이 필요한데 당장 할아버지에겐 차를 장만할 돈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자 직원은 차는 물론 대출도 알아봐 줄 테니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거 여러 벌써- 장의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네. 예. 이제 할아버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수차례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인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네.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모르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 물론 할아버지도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네. 생각이 들었지만 네. 그러다 일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인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야, 심지어 다른 직원과 동행해서 근처 구청에 가서 관련 개인 서류를 떼다주기까지 했고요. 네. 그렇게 1,100만 원짜리 차량 할부 구입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중고 트럭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아, 차는 그래도 오긴 왔죠? 왔어. 예. 왔네. 예.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만 열심히 하시면 갖출 건 갖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 역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출근을 했고요. 택배사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요. 소장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어? 구체적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아이, 아까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은 한 5kg 정도짜리라면서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네. 택배 업체는 양파, 감자, 고구마 같은 농수산물을 배달하는 업체였어요. 박스! 네. 네. 게다가 무거운 박스를 하루 200개에서 250개를 배달해야 하는 거고요. 하루에 5층짜리 계단을 90회 내지 100회 아이고, 이상 아이고. 오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도 전선이나 뭐 이런 쪽을 하신다고 네, 그랬으니까 힘드시지 이거는. 아니, 고구마, 양파, 감자는 박스는 기본이 10kg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처음하고 얘기가 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걸 들고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네. 그게 처음부터 그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배달 나간 물건이 당일 밤 11시 59분까지 배달을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피해를 모두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처음 면접 볼 때하고는 너무 면접 볼 때 다르잖아. 너무 대충 얘기를 너무 한 다르잖아. 거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고민 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는 할아버지는요. 알선업체에 연락해서 처음 설명과 다르니까 트럭을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위약금 400여만을 물어내라. 라는 거였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월세 30만 원과 생계가 버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무슨 위약금을 위약금. 또 4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돼요? 네, 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계약서에 차량 가액의 30%를 변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읽지 못했고요. 않았지. 계약서도 안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업체에 아무리 항의해도 막무가내였고 본인이 서명한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금융감독원 뭐 이런 경찰 이런 피해 사실을 좀 알렸다고 해요. 근데 뭐 뾰족한 수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요. 예.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한 다음 예? 차량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게 이들의 영업 수법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 심리를 너무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사기 아니에요? 사기범들이 그래 사실은 공부를 좀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 어떤 예. 분들이 가장 취약하고 어떤 심리들이 공격하기 좋은지. 너무하다, 진짜.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해자분들은 사실 우리가 피해자분들을 왜 저렇게 당해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표적이 되는 순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전곡을 찔러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것 심리를 같아요. 이용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하고 이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이지연 씨도 당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계좌번호 불러주기 전까지 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 내가 너무 창피한데 내가 미쳤나?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웃겨. 그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불러줄 뻔했어요 정말로. 그냥 술술술 불러주고 있는 거지 그것도 내가.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더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아니에요. 젊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